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옛날 우리 타이거즈 얘기를 하면서 추억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타이거즈의 전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타이거즈의 명언 제조기 최영필 전설 그리고 홍포크 홍은태 전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왜 와 있는 겁니까? 뭐 하시고 지금? 신종길 전설 나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홍대 감독님 로드 매니저. 홍은태 우리 전설과 함께 지금 오셨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 저는 뭐 네. 꾸준히 섭외를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아니 저희가 고마워서 잠깐 안 주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섭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 중에 또 이제 우리 최영필 전설을 또 모시게 됐고 홍은태 전설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잠시 후에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 최영필 전설은 광주에는 얼마 만에 기아 은퇴하고 KT 코치 시절에 게임 때문에 한평 쪽 온 거 빼고는 거의 처음인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홍은태 전설은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옵니다. 에? 네. 울산에서요? 예. 왜요? 저 신종길 전설이 네. 하도 오라고 해가지고 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네,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가서 울산도 갑니다, 저. 제가 한 세네 네. 번 가면 신종길 전설이 한 1년에 세네 번 한 번 오고 아니 왜 이렇게 광주 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지 오면 이제 네. 우리 전설이 아이템도 많이 주고요.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템. 그런 것도 많이 피드백을 많이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도 뭐 추천해서 보내는 애들도 있고요. 저희가 울산이 야구에 좀 불모지라 선수 수급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전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필 전설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용인예술과학대 지금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태 전설께서는 울산 공업고등학교 BC BC. 예, 클럽입니다. 클럽. 아 클럽. 고등학교 클럽 전환 1호입니다. 1호. 울산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리그와 클럽 리그는 다른 아니요, 거. 같이 같이 합니까? 예, 대회는 같이 합니다. 네, 대회는 같이 하되 네. 엘리트에서 클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죠. 조금씩 바뀌어가니까 예.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대학 시절에 네. 이제 홍 감독님이 4학년이었죠. 네. 제가 1학년 때 이제 국가대표팀에 이제 같이 같은 때 이제 네. 국가대표. 거기서 이제 첫 인연을 맺었죠.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이제 하나로 제가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선수로 또 같이 만났었고 기아로 제가 왔을 때 또 코치로 또 보직을 또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었죠. 홍은태 전설께서 기아야 1군 불펜 코치 하고 계실 때 2014년부터 17년 사이 그때 정확하게 기아로 땡기셨어요. 1군 말고요. 2군 있을 때 테스트 보러 왔었거든요. 우리 최전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일조를 좀 했죠. 영입하는데. 그 테스트를 받으러 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SK에서 2년 차 때 이제 코치 제안을 받고 또 이제 저는 선수를 더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혼자 또 계속 몸을 만들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 모교인 경희대학교에서 인스트럭터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 봐주고 그 뒤에 이제 전 또 남는 시간에 이제 제 몸을 만들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 계약 시기도 좀 늦었어가지고 뛰어다녔죠. 뭐 여기저기. 예, 기아하고 또 인연이 돼서 제가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또 현재 상태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아에서. 그래서 테스트를 봤었죠. 근데 그때 홍은태 전설께서 어떻게든 간에 그 관심을 구단이 갖도록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걸림돌이 돼가지고 네. 저는 이제 우리 최전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좀 좋게 해줬고 근데 이제 검증을 받고 싶은 거죠 구단에서는.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만에서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같이 연습 게임도 연습 하고. 게임을 한번 예, 했었죠. 예, 맞아요. 상당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뒤에서 적극 밀었습니다. 적극.
근데 사실은 뭐 네. 제가 기아에 입단했을 때 본인들의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도 또 많으셨어가지고. 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네. 왜요? 저는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 방금 눈빛이 네. 야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제일 힘쓴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눈빛이.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할 때 최영필 전설을 명언 제조기 이렇게 했습니다. 야구 선수한테 지금 약간의 철학적이면서 인문학적인 지금 별명을 드렸는데 이젠 1이닝을 못 버티니 옷을 벗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기아에 입단할 때가 41살 때였으니까 여러 기자분들이 항상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사실은 은퇴를 발표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쭉 해왔던 얘기라서 그 제가 뭐 언제까지 뭐 야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제가 마운드 올라가서 한 타자 못 잡고 한 이닝도 못 버티면 그때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짜증나서 이거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자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면서 저는 그 은퇴하는 선수들 은퇴 변으로 하는 얘기들 이제는 뭐 후배한테 뭐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는 반대거든요. 후배들이 선배들을 옷을 벗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야, 근데 41살 때였으면 체력적으로나 모든 게 어느 정도 관리가 정말 독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술 담배 하십니까? 하죠. 네. 아, 술 담배 하시고 네. 담배는 제가 제일 많이 폈을 것 같아요. 담배 제일 많이 피시고 네. 술은 어느 정도나? 술은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도대체 뭘 관리하신 겁니까? 대신 많이 뛰었죠. 아, 뛰었다. 아침 챙겨서 먹고 뭐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프로 구단들이 예전보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닝 파트가 또 엄청 좋아졌거든요. 저희 네네. 어렸을 때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스케줄만 잘 소화해도 관리는 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케줄 말고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걸 하셨습니까? 후배들도 보고 있을 수 있는. 조금 더 뛴다든가 스케줄 외적으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되는 나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또 몸이 무뎌지니까 오버페이스를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뛴다는 게 뭐 소위 말해서 단순하게 러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러닝이 제일 가장 기본이죠. 아, 실제로 진짜 그렇게 많이 뛰시고 시즌 중에도 운동장에서 제가 가장 늦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홍 코치님, 이제 홍 감독님이죠. 감독님이 가장 잘 아실 거고. 김웅용 감독님 뭐 저희 이제 추억 얘기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면 투수가 이렇게 몸을 혹사해 이러면서 몸을 더 아끼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뛰셨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무뎌지는 게 스스로가 느껴지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이제 스스로 찾아가지고 뭐 런닝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럼 또 뭐 한 밤새 또 온몸에 쥐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버텨지지가 않으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녹화 전에도 말을 했지만 모자만 지금 이렇게 쓰시면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 메이크업이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홍우태 전설께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홍포크, 포크볼을 본인이 자랑해 주십시오.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너클볼 투수들 네. 많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클볼 자체가 생소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포크볼을 던졌거든요. 좀 이렇게 손이 좀 제가 큰데 네. 좀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치다가 이걸 연구하게 됐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가르쳐 준 게 아닌. 예. 하긴 뭐 없었다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 때는 누가 이게 피드백을 많이 주거나 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포크볼을 본인이 100%로 던져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100%로 던지면 포수가 못 받아서. 아 진짜 변화가 진짜 너무 국가대표 아까 예. 최전선이 얘기했는데 예. 고 임수혁 선수라고 예, 임시혁 선수. 예, 그 캐차 봤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밑에도 안 맞고 허벅지에 맞은 적도 있어요. 낙차가 커가지고. 예, 예, 예. 흔들림이 심했던 거죠. 이야. 흔들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 예, 예, 예. 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책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공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지금같이 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접할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근데 처음에 던졌을 때 그게 본인한테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아 이걸로 한번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기아 이렇게 코치하실 때 알려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포크볼을 전수시켜준 선수가 누구냐라고 예, 예. 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포크볼을 많이 던지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도 생기고요. 부상이 오니까. 스피드도 좀 떨어집니다. 예. 이거는 많이 알려줄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선수는 저는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던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팔꿈치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아이들한테는 최영필 전설한테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이제 최전설이 얘기했을 때 런닝 얘기했잖아요. 예. 저 같이 이제 저 코치 할 때고 예. 선수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봐라. 야, 고참이 저 정도까지 네, 하는데. 그렇죠. 따로 뭐 이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필을 봐라. 얘들. 고참이 선수 저 나이 때까지 하는 이유가 저거다. 저 나이? 예. 아니 그러니까 저 나이 때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죠, 그렇죠. 좀 웃으려고 하는 얘기였고. 네. 근데 포크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포크볼을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많죠. 스피드도 많이 나오고. 예, 예. 근데 저랑은 좀 틀립니다. 어떤 면이 좀 정통 저는 거의 볼을 가운데까지 찝어서 던지거든요. 완전히 껴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변형해서 반포크라고 하고 예. 스플릿이라고 예.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던지죠. 아예 정통으로 껴가지고 예, 예, 예. 흔들림도 심하게 되고 낙차도 커지죠. 몇 킬로미터나 나왔습니까 스피드가? 그건 한 100km에서 110 이 정도 나옵니다. 와, 그럼 공은 이제 보이는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쵸, 못 그쵸. 친다는 거네요 이제. 지금 투수들이 던지는 이제 그 포크볼의 변형 포크볼인 거죠. 이제 풀 용어로 하면 스플릿 핑거 패스트볼.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볼 계열에 가까운 건데 변형 패스트볼인 거고 그거는 완벽한 이제 포크볼러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전지훈련을 선수 때 가게 되면 이제 미국 팀들하고 게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많이 잘 먹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안 먹힌 이유는 네. 안 쳐요. 미국 선수들은 눈에 보이면 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안 친다니까요. 스피드를 보고 이거 포크볼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오면서 떨어지면 볼인데 네. 이거를 이제 미국 선수들은 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라내거든요. 홍대 전설은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까? 그때 전지훈련 갈 때마다 미국에서는 선발 투수로 항상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아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못 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칠까? 안 치니까 볼이 되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네. 쳐야 되는데 그걸. 야,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한국에서 미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또 한국에 들어오면 뭐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예. 대학교 때 이제 4학년 때 1년에 109이닝을 던졌어요. 109이닝? 아마추어에서 109이닝이라는 거는 거의 투수인데 네. 야수같이 이닝을 다 나간 거죠. 거의 다. 그러면서 그 전 게임을 혼자 다 던지셨을 거예요. 몸에 무리가. 무리가 별로 없죠. 저는 이제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109이닝에 방어율 1등하고요. 8삼진 3등하고 저희 팀의 승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거를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 항상 내가 갖고 있지. 5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2차 1번입니다. 94년도에. 예. 신인 때는 신인왕 후보였죠. 왜 갑자기 근데 그때 이거 또 아픈 기억인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9월 달쯤에 예. 오비에서 그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94년도 저 94 신인 때 예. 전주에서 쌍방울하고 시합을 그때 당시 쌍방울 네네. 시합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감독님이 윤동규 감독님이셨거든요. 예. 좀 다혈질이세요. 예. 잘하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못하면 또 막 선수들한테 뭐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날 시합을 좀 잘 못해서 졌어요. 근데 호텔에서 선수들 다 집합을 시키더니 연회장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저는 또 신인이고 어리니까 네네. 맨 앞에 앉았어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주장하신 김영석 선배님하고 네. 김상호 선배님이 계셨고 네.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맞으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오늘 다 해도 돼요. 여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긴장했네. 옛날 얘기니까. 방망이를 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코치한테. 너희들은 맞으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주장 나와. 그랬더니 저는 못 맞겠습니다. 그랬죠. 그 김영석 선배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김상호 선배한테 너 그러면 김상호 나와. 그랬더니 저도 못 맞겠습니다.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야 못 맞겠는 사람 다 일어서
근데 우리는 어린 선수들은 앞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못 일어났죠. 네. 차라리 뒤에 있었으면 덩달아 뭐 일어났을 텐데 네. 뒤에는 이제 우르르 일어났고 앞에는 그 형들만 2명 일어났고 우리 앞에는 어린애들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코치한테 여기 명단 적어서 다 이구 내려 보내. 일어난 애들. 예예예.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감독님도 겁을 한번 준 건데 선수들이 단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게임이 있는데 바꿔서 2군 애들이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한 10몇 게임을 2군 애들하고 했어요. 그때. 아 그러면은 난리가 예. 났겠는데. 그 오비베우스 학명사건이라고 예, 그거- 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희는 타이거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편의 방송이라니까요. 아 근데 타이거즈도 항명 사건이 있었어요. 불고기 항명 사건이라고. 아 근데 오비도 그게 있었네. 감독님은 그때 난리 났죠. 근데 선수들이 안 오니까. 근데 선수들도 그 전에 좀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루 아침에 됐던 게 아니고 난리 났구나. 쌓여 있어서 다 올라가시고 부랴부랴 이제 불렀는데 안 오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2군 선수들 불러서 2군 선수들하고 또 제가 같이 했죠. 맨날 게임 지죠. 어떻게 이겨? 그러고 나서 감독님 바뀌셨죠. 김인식 감독님으로 오셔갖고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합니다. 아. 첫 해 하고 방위를 받았는데 방위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죠. 이종범 선배랑 같이 입대했을걸요 아마. 그 시기에. 그럼 홈 경기는 뛰신 거예요? 예예예. 공경기 그래서 그때 뛰었죠. 이닝수가 이거밖에 예, 안 예, 나오고. 예, 맞아요. 왜 이런가 싶었는데. 아 지금 두산 팬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 그쵸, 그쵸. 예. 두산 팬들은. 다 알죠. 예, 두산 팬들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영필 전설은 현대 유니콘스, 추억의 현대 유니콘스로 그렇죠. 예, 가게 됩니다. 갈 때 1차 지명을 받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현대 유니콘스 창단하고 첫 번째 1차 지명 선수가 저였죠. 창단 첫 1차. 네. 현대 유니콘스가 지명 행사를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저였죠. 예. 저 하나 위의 선배들, 전설의 9위학번들, 96년도에 현대가 태평양을 인수하면서 네. 우리 KBO 리그에 들어왔던 건데 그때는 1차 지명 선수가 지금 하나 감독을 맡고 계신 최원호 선배, 최원호 감독님. 태평양 지명을 받고 현대로 바뀌어서 아주 운이 좋게 현대하고 계약을 하신. 전설의 9학번들 아세요? 전설의 9위학번? 네. 박찬호, 조성민, 박재홍, 네. 정민철, 영종서 문제가 생기신 기아 전 예, 단장님 이런 거 삐처리 되는 건가요? 이건 그대로 나가요 그냥. 어차피 뉴스 나왔으니까. 첫 해는 제가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해요 개인적으로.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4승 10패했거든요. 4승 10패. 네. 프로 데뷔 첫 승에 대한 기억이 뭐 별로 각인돼 있지가 않아요. 뭐요? 너무 쉽게 해서. 상대팀이 어디였는데? 저희 삼성하고 인연이 좀 있는데 네네네. 그게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개막 두 번째 게임에 공 4개 던지고 제가 데뷔 첫 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네 개를 던지? 한 2점 정도 지고 있는 상황에 올라갔나? 그래서 아웃카운트 2개 잡고 네. 내려와 있는데 역전이 돼서 승리 네. 투수로. 네. 데뷔 첫 승을 했고 네. 저희 동기들 중에 데뷔 첫 선발승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상대팀 역시.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지금 자랑하는 타임이에요. 예. 아니 지금까지 포크볼 자랑하셨어요. 아직 남아 있는데. 아직 남아 있어. 포크볼 2탄 조금 있다가. 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얘들 10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프로에 들어갈 때 저 스스로의 목표가 30까지만 해보자였어요. 근데 그거 앞에 좀 이제 당돌한 인터뷰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네. 입단하기 전에. 네. 3년 내에 대한민국 최고 피차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웃으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도 네. 30살까지만 하는 걸로 목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은퇴 나이가 30살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몸이 제가 워낙 안 안 좋았어가지고 좋으니까. 네, 어깨, 허리, 뭐 무릎 종합병동이었어가지고 근데 그거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저는 오히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운동으로 다 버텼던 것 같아요. 2000년도 1년은 허리 때문에 한 달 뛰고 꼬박 쉬었었고요. 그거 이후에는 이제 아파서 공을 놓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의 비애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재활 전부 운동을 해야 그렇지는 되고.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홍우태 전설은 아플 스피드가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볼 스피드가. 맞습니다. 수술 한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학교 때 이거는 많이 던져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대학교 3학년 때 네. 공을 좀 던지니까 팔이 아파서 이제 물리치료 갔어요. 네. 전기치료 받다 보니까 뼈 조각이 떨어져 있었던 게 이 신경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수술하게 됐어요. 네. 원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상관없이 붙어 있다가 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기치료 받으면서 좀 떨어져 나왔죠. 훈련이나 시즌 중도 아니고 네. 치료받다가. 투수들 아픈 사람 런닝을 시키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런닝만 해. 네. 그래서 병원을 갔죠. 예전에는 그랬죠. 네. 어깨 아프면 하루 종일 런닝, 허리 아프면 하루 종일 복근 운동. 성실한 선수는 아니셨네요. 아니요. 아프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 저 아까부터 계속 할 얘기 많았는데 예.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네. 공도 뭐 느리지만 네. 롱런 할 그걸 갇혀 있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공이 좀 느려서 네. 선수들이 좀 볼을 잘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제가 사실 2000년도에 선수협 파동이 납니다. 그때 제가 좀 앞장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불이익도 좀 있었죠. 그래서 2001년도에 예, 바로. 네. 그랬죠. 저 큰일 했습니다. 제가. 네. 지금의 FA 선수들 다 제가 만들어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단지 그때 뭐 저의 개인적인 거보다는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혜택을 얼마 받으셨죠 그때? FA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네. 지금도 아니, FA예요.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도 FA. FA 그때의 파동이 있었으니까 뭐 지금의 후배들이 네. 이렇게 최후에 그때 20인인데 한 10명 정도만 알고 나머지 10명들은 잘 모르죠. 그때 이제 홍진호 회장님, 양준혁 부회장님, 네. 마혜영, 최태원 네. 이런 사람들만 알지. 스타 플레이어들. 예, 그 밑에 10명은 네.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누구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창식 형밖에 기억 안 나. 임창식, 아 본인도 기억 조연. 그렇죠. 네. 그 우리 전쟁 영화 보더라도 이름 모를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다들 쓰러져 가는데 주인공만 계속 살아남고. 제가 그때 총무했습니다. 총무. 어? 예, 그래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 통해서. 이제 94년도 신인 때 선발 로테이션으로 처음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5월달에 이제 광주 게임에 이제 타이거즈하고 하는데 네. 화요일 게임인데 비가 와서 수요일날 바로 더블헤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임시 선발로 제가 나갔죠. 네. 1차전에 지금 KT 감독님 하시던 이강철 이강철 선배님하고 네. 그 맞대결을 했는데 오. 제가 거기서 첫 선발을 나갔거든요. 네. 거기서 완봉승을 합니다, 제가. 아, 그거는 안 적어보셨어요? 이런 거 얘기하라고 지금 이 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방송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뀝니다. 이제 계속 다다다다다 바뀝니다. 이제. 예. 그때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죠. 아. 첫 선발에 임시로 나갔는데 예. 제가 완봉승을 했어요. 완봉을. 예, 3대 0으로 이겼는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게 제가 첫 선발에 156개를 던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하죠. 그때도 주로 포크볼. 포크볼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섞어서. 예, 근데 뭐 우리 최선 선수도 알겠지만 예. 타이거즈하고 하면 편해요. 왜요? 타이거즈랑 하면 공격적이니까? 예, 맞아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상대 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맞으면 크게 맞지만 이제 유인구나 이렇게 하면 많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를 잘 모르니까 타자들이 예. 신인 때고 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속았죠. 그때 이후로는 난타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혹시? 이제 그때는 선발 예고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또 예고제가 아니. 아니었어요. 예. 아니어서 해태랑만 하면 예. 선발을 계속 들어갔어요. 잘 던졌죠. 예. 근데 승리 투수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네네. 그때 선동열 감독님하고도 붙어가지고 2대1로 지기도 하고 오. 잘 던졌는데 진 적이 좀 많이 있었죠. 저도 편하죠. 저도 막 쳐주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지더라도 강팀하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이강철 선동열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아, 그때는 전설이죠. 전설. 네, 진짜. 그러니까. 예. 내가 그 급이다. 그때는 그랬죠. 예, 그때는 부인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4년도만 그랬죠. 은근히 웃기세요. 아, 그거 다들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게 기록이거든요. 최다 투구 완봉수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걸 나오면 연장으로 간
게임이 있어서 제게 안 나오는데 네. 9이닝 완봉으로 하면 제가 156개로 완봉승한 게 제가 캐비어 기록이 있습니다. 다 받아 적어주세요, 여러분. 바꿔주세요. 다 확인하시고 기록으로 혹시 그 방송에서 내일 쏠 만한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완봉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저는 완투승만 한 번 있는 완투. 거고. 아, 완투도 대단한 거죠. 네. 제가 그때 완투만 한 6, 7번 정도 했거든요. 완투승? 아니요, 완투. 완투. 근데 진 게 더 많아요. 그때 성 감독님하고도 2대1로 지고 롯데랑 할 때도 1대0으로 진 적도 있어요. 주영강 투수하고 붙어서. 근데 또 비자책이에요. 그게. 네, 그런 적이 좀.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이거는 내 가치를 좀 알아줘. 뭐 그게 이런. 왜 가능하냐면 네. 1년밖에 없었거든요. 임팩이 있는 게.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죠. 왜 기억이 없지 이렇게. 나이는 많지만 믿을 수 있는 투수. 제가 은퇴할 때 뭐 그 우리 그 편파 방송 하던 거기 전화 인터뷰 한 게 있는데 예.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네. 기아 이제 4년 어땠냐 뭐 이랬을 때 저한테는 축복이었다고. 팬덤도 대단하지만 팬들의 극성스러움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예.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좀 일찍 해서 큰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뭐 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아, 현역에 있을 때 봤구나. 그래도 욕 먹지 않은 거. 악플 같은 것도 가끔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뜨면 뭐 그 밑에 바로 또 댓글이 달리죠. 우리 피롱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기. 타이거즈에 있었을 때는 좀 좋은 추억이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축복이 아니었나, 뭐 축복받은 4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프로 생활하면서 스스로가 이 훈련 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던 계기들이 좀 저는 한 번씩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캠프 가서 그때도 이제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 조기기구를 했다가 몸을 빨리 만들어서 1군에 올라갔는데 게임을 나갈 타이밍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잘 던지니까. 이기던 지든 선발이 무조건 거의 7이닝 이상 5명이 다 10승 피차였으니까 컨디션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때 네. 뭐 제 기억으로는 그냥 한 150 뭐 우리 표현으로 찢어 널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시합을 한 달 동안 거의 못 나가니까 1군에는 있는데 화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났어요. 너무 억울하고 나가서 어쨌든 기회가 돼야 뭐 보여주든가 뭐 할 건데 아예 게임을 못 나가니까 한 달 정도를 거의 참고 있다가 지방에 원정 갔다가 주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새벽까지 술을 한번 마신 적이 있거든요. 못 참고 그 다음날 선발이 또 정민태 선배였고 민태형 선발은 5이닝 1시간이면 끝났어요. 네. 정민태 선배가 사회에 허벅지를 잡고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 6시까지 술이 안 깨 있었어요. 혹시 그때 올라갔습니까? 그때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전 허문회 감독님한테 연타석 홈런 맞은 것 같아요. 그러고 바로 2군 내려갔죠. 그래서 그 하루를 못 참아서 그 좋았던 컨디션을 그거 못 보여줘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예. 그 하루 때문에 저 2군 가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게 약이 됐네요. 언제 기회가 그러니까.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잘 다녔으면 예. 전날마다 술을 마셨을 겁니다. 그렇지. 언제 기회가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가 돼 그러면 있어야 선수 생활이 된다. 짧아지죠. 그해 2001년도에 제가 갔을 때가 한화가 선발 로테이션이 완전 무너져 있을 때였어요. 송진우 선배하고 외국인 선수 1명, 2명만 겨우겨우 이렇게 돌아갔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그걸 정상화시켜놓고 가서 선발로 4연승 하면서 1, 2, 3위 팀 제가 다 잡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도 사실은 허리가 정상은 아니었어요. 아, 일단 부상이 있으셨군요. 네. 그 이광환 감독님 때였는데 그 해 4강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10게임 남겨놓고 8승을 해야 4강에 자력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9게임에 8승했어요. 마지막 2게임이 광주 기아였거든요. 마지막 한 게임은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부상이어서 이제 좀 출전 횟수라든가 좀 부진할 수 있는데 2001년도에 사실은 허리가 완벽하게 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후반기 들어가면서 허리가 좀 좋아졌었어요. 그때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서
그냥 팔로만 던지듯이 그런 느낌으로 공을 던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발하고 여름이 되니까 이게 구위가 좀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허리가 좀 좋아져서 다시 정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 뭐 게임 중에 그 불펜에서 저 셋도 피칭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스트라이드 다시 길게 갖고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때가 사실 조금 또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다시 심해져서 그때는 누워있지도 못했었어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재활해서 어쨌든 뭐 시합할 만큼은 몸은 항상 만들고 있었는데 경쟁에서 사실은 좀 밀렸다고 봐야죠. 네. 뭐 부상도 있었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2005년도를 치르기 전에는 하나에서 제 이미지가 개꼴통이었어요. 왜요? 운동장에서 맨날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연봉 협상 들어가면은 뭐, 난 기회 안 줘서 이랬다. 난 이걸로 계약 못하겠다. 난 항상 매년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2005년도에 이제 김인식 감독님을 만났죠. 확실히 그 감독님하고 궁합이 맞는 게 있네요. 예. 사실은 제가 캠프 치른 내용으로 보면 그 해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안 되는 것만 계속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채워야 돼. 이런 부분이 안 돼. 이런 얘기들만 항상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하셨는데 김식 감독님은 그냥 다른 거 아니고 너 글러브만 조금만 내려. 그러면 너 쓸 거야.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네. 3, 4월달 징크스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캠프 잘 치르고 한국 들어와서 시범 경기 하면 갑자기 공이 안 가.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공이 안 가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뭐 140 후반 때리고 있었는데 던지고 있었는데 한국 들어와서 시범 경기 하면 40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캠프 치른 게 한 20년치 다이어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캠프 때 공 피칭을 몇 번 하고 공을 몇 개를 던졌는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많이도 해보고 좀 적정하게도 해보고 진짜 뭐 거의 안 하다시피도 해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찾은 방법은 결국은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1군 엔트리 바로 못 들어가더라도 좀 건강하게 좀 길게 갈 수 있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먹고 들어가니까 심리적인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준비는 다 됐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화에서는 그럼 두 분이 마주친 것은 홍은태 전설은 없으실 것 같네요. 2001년도에 네. 은퇴하시고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99년도에 하나가 첫 우승 때 제가 거기 네. 있었거든요. 예, 예. 우승 기운을 받고 네. 나가니까 이제 하나가 우승을 못 하고 있죠. 기아도 지금 저 이때 코치할 때 우승하고 네네. 아직까지 저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나를 빨리 부르라는 겁니까? 아마 이범호 감독님이 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이거는 저도 있잖아요. 저 버린 팀은 3년 망가지는 거.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우승한다는 게 있거든요. 저 오비 95년도에 우승했고 네. 99년도 하나 첫 우승 때 있었고 네. 기아 타이거즈 있었고 네. 저 아마추어 지도자 할 때도 2004년도에 저 모교가 성남고등학교인데 네네. 코치로 갔었는데 박병호가 3학년이었거든요. 청룡기 우승하고 네. 2007년도에 이희수 감독님이 저한테 감독 자리 물려주시고 네. 감독 첫 해 우승했습니다. 대분기에 대봉기. 예, 청룡기나 대통령배보다 우승하기 힘든 네. 대봉기. 대분기를 네. 5게임을 전부 다 완봉승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때 투수가 진야곱, 진야고. 예, 유격수가 오선진. 오선진. 예. 현 울산공업고 때는 이제 지금 그게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울산에 6년 차인데 네. 지게 지금 깨질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안 우승하는 건 지금 마치시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치시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기운을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타이거즈로 왔을 때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냈던 그런 형 동생이었을 테고. 또 아마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둘 다 네. 학부형이었어요. 아들들이 둘 다 야구했거든요. 야구를 야구. 했으니까.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테스트를 받게 하고 들어왔잖아요. 선수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의 관계로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았을 텐데 뭐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우리 최전선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전 나름대로 힘을 많이 썼거든요. 영입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부담인 거죠. 제가 추천을 크게 했는데 와서 잘 못해버리면 그렇지. 근데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2014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세 시즌만 봐도 4승 2패, 5승 2패, 4승 3패.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뭐 승리는 뭐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예, 일단은 뭐 중간에서 엄청 잘해줬죠. 예, 3.19, 2.86, 3.61. 근데 거기에 지대한 공을 일단 영입하는데 공을 세운 거지. 원래 뭐 실력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후배 선수들한테 본보기가 좀 대주는 역할을 좀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타이거즈도 최영필 선수의 또 힘을 받지만 그 밑에 있는 선수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먹혔죠 사실은. 입단 때 외에는 별로 큰 도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승 기운이 좀 있잖아요 지금. 그거 무시 못합니다. 기운이 예, 이렇게 갔다. 그럼요. 예, 예. 아, 예. 그렇죠. 하나도 지금 우승 못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를 그러니까 99년도 우승하고 지금 우승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올 시즌 하나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류현진 오지, 뭐 안치홍 들어갔지, 쉽지 않습니다. 노시환이 쉽지 않다고요? 네. 하나 팬들 보고 있는데. 물론 좋은 선수가 많긴 한데 네. 그게 우승으로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간다면 또 모를 거 쉽지 않습니다. 우승하기가. 저희가 2017년도 우승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1군 불펜을 했는데 그때 메인 코치가 이대진 코치였어요. 네네. 또 저하고 궁합이 잘 맞았지만 김기태 감독님하고 조계현 수석 코치님이 궁합이 엄청 잘 맞았어요. 조계현 수석 코치님이 선배거든요. 네네네. 근데 감독님한테 하는 거 보면 야, 저 정도로 이렇게 하나? 무조건 일이 날 줄 알았죠. 또 이대진 코치가 네. 제 후배거든요. 네네네. 메인 코치인데 네. 저한테 클리닝 타임 때마다 만납니다. 이렇게 네. 중간에 불펜하고 떡아웃에 중간에 만나서 운운을 하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불펜에 누가 좋냐. 그동안에는 그냥 준비시키라면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네. 저도 적극적으로 네, 선수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타임에 있는 건 네, 알 것 같다. 전화하면 오늘 누가 별로고 괜찮다. 근데 그게 궁합이 잘 맞았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타이거즈와 한화에서 타이거즈죠, 타이거즈. 전화가 오면 네, 무조건 한화 안 간다. 안 가죠. 한화에 뭐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타이거즈로 오려고 하시는 이유는? 13년부터 코치를 했는데 그 전에 1년 스카우트를 했어요. 네. 12년도에 오. 거기는 안 나와 있죠. 네. 조사를 많이 안 하셨네요. 네. 오늘 얘기하시는 게 다 이제 다시 12년도에 스카우터를 하고 13년도에도 스카우터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투수 코치 자리가 빕니다.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추천해서 어허. 제가 투수 코치로 들어가게 됐죠. 아. 우승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우승 기운을 받아서 지금 이범호 감독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또 아니 사실 그 김종국 감독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감독 후보들 나왔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했어요. 누가 이범호 감독이? 예, 선수는 같이 안 해봤지만 제가 코치할 때 선수도 했고 주장도 했었고 우승했을 때 이제 주역이었고 그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잘합니다. 야구도 잘하지만 인성도 좋고 이 두루두루 잘해요. 원래 야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봉호 선수는 다르더라고요. 왜 절 보면서 얘기하십니까?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우승할 것 같습니다. 저랑도 여기서 인터뷰할 때 그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 우승해요. 아 여기 왔었어요? 전화 인터뷰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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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한테 전화가 안 왔는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이봉호 감독님 한국 들어오시면 전화 한 통 주십시오. 혹시 전화 오면 네, 저는 지금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전화가 와도 일단 지금 맡고 있는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니? 우리 여기 부모님도 다 보고 있는데 편집해달라면 돼. 진짜 막 대우가 좋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야. 예, 용인예술과학대학 관계자 여러분 보셨죠? 예, 울산공업고도 볼 것 같은데. 아 저희는 클럽이라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있나요? SK 와이번스 뛸 때 FA 보상 권리 포기? 하나에서 FA 신청하고 음. 이제 제가 FA 미아가 됐잖아요. 네. 지금 두산에서 코치하는 이도영 코치 저하고 이제 동기인데 둘이 이제 같이 FA 미아가 됐는데 도영이는 이제 은퇴 준비를 그 전부터 좀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은 2008년도에 팔꿈치 수술하고 계속 좀 좋지는 않았어요. 구위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2010년도 후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제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름 뭐 하나에서 10년 가까이 있는 동안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공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단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한화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우승했습니다. 제가 있는 10년 동안 선수단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마 현진이 포스팅 나가고 나서부터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지 맞아. 그랬죠. 예. 그러고 저는 이제 야구를 계속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멕시코도 갔다가 일본의 그 서울 해치라는 서울 해치. 간사이 리그 독립리그도 좀 뛰고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KBO 쪽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제가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일인데 제가 풀리려고 그랬는지 뭔가 다른 운이 또 있었어요. 승엽이 복귀, 천호영 복귀, 박찬호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네. 드래프트 없이 계약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편승을 해서 하나에서 포기를 해준 거죠. 그거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다. 그 전의 과정도 그러면은 사인앤트레이드로 갑시다. 그러면 트레이드 팀 네가 알아와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FA 신청하고 하나 관계자 단 한 번 만났으니까요. 제가. 네. 그 저는 하나에서 야구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걸 해서 오래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 잘 던지고 있다가 선발 빵꾸 나면 선발 들어갔고 선발 잘하고 있다가도 중간에 문제 생기면 중간 들어갔고 저는 야구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거의 2년 동안 200이닝 가까이 던지고 연봉 삭감이 됐었고 그때 나왔던 표현이 이제 스윙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때 전천후 투수. 그렇게 해왔는데 그 단 1년 반 수술하고 모습 안 좋은 걸로 저는 선수를 하고 싶어서 FA 신청을 한 건데 한 번 불러서 전력 분석하자. 제가 전력 분석하려고 FA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 때 우리 이 전설의 타이거즈 영어로는 마당새입니다. 이제 뭐 송희석 선수 같이 마당새 역할을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세 보니까 대충 거의 약 300이닝 정도를 다 던졌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못 받았다. 그러고 SK 들어가서 이만수 감독님 이제 정식으로 첫 행각을 할 건데 네네. 그때도 준우승을 했죠 SK가. SK에서 1년 야구하고 하나 10년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하나 10년. 정말 우리가 그지같이 살았구나. 하나 팬들이 많이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뭐 진짜로 뭐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예. 투자를 안 할 때였으니까. 하나 우승했습니다. 우승. 네. 99년도에.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선수 지명도 제대로 안 해서. 만년 꼴찌였잖아요. 그때 하나 우승할 때 우리 되게 좋았던 게 처음으로 양대리그를 합니다. 양대리그. 자 모르시죠? 아니요. 양대리그. 네 개 팀에서 양대리그를 매직 리그, 드림 리그. 맞아, 매직 리그 드림이. 그때 우승한 거예요. 네. 예, 그때 어느 리그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이쪽에서 2위 하고 있었어요. 이쪽 1등이 두산이고 네. 이쪽에 삼성이 1등, 롯데가 2등. 네. 롯데가 올라와서 네네. 하나랑 해가지고 네. 이겼죠. 처음에 양대리그 하고 그때 그 다음에부터 없어졌을걸요. 일단은 모든 것은 본인의 운이 좋아서 된 거고. 그렇죠. 한화는 처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저 때는 show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최영필 전설 뭐가 됩니까? 아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 네. 지금 얘기지만 1년 동안 선수로 더 하려고 몸을 만들고 백수 생활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자식이 다 있는데 맞아. 저 같으면 못했어요. 예. 맞아. 또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게 가족들이 있어서도 좀 그랬습니까? 제 와이프 집사람 공이 크죠. 힘이 많이 됐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평탄하게 간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서 뭐 연봉으로도 이제 부침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그래프가 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여유롭지는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1년을 논다라는 건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거를 흔쾌히 또 받아주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못했죠. 그죠. 만약에 집에서 저희 못 집사람이었으면은 버텨줬으면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이거는 편집해 주시는 거.
우리가 방송하는 1년 동안 백수를 가정의 어떻게 해요? 평화는 이제 만들지 않는 걸로. 우리 저희 일부러 네. 가족은 안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 수입도 약간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러면은 많이 힘들었죠. 가정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내분께서 따로 이렇게 또 일도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겠네. 저 어떻게 버텼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저한테 돈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1년 동안. 뭐 아들 이제 운동하고 딸아이도 이제 뭐 학원 다니고 하면 뭐 그래야 또 많죠. 그거 뭐 그대로 이렇게 수입 없이 지출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빚이 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올해까지 결혼 몇 년 차십니까? 제가 50이니까 아들이 29살이에요 지금. 29년? 아내분하고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집사람이 3살 연상입니다. 호적으로는 2살. 처음에 누가 먼저 제가 대시했어요. 고3 때. 어디 고3 때 고3 때 네. 그때 집사람이 경기도 야구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 유신고등학교. 네, 그때 당시 경기도 야구협회가 수원 야구장 네. 안에 있었어요. 네. 전국체전 이제 경기도 대표로 이제 저희가 나가면서 그 강화 훈련을 수원 야구장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수원 야구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인연이 생겨서 대학교 때 훅 대시를 했죠 제가. 야구나 하고 어? 지금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대학을 앞두고 있고 지금 공을 생각하는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시는 어떻게? 당신은 프로포즈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얘기를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아니 이 전설의 기아 타이거즈잖아요. 우리 타이거즈 얘기하는 거. 가족 얘기 많이 합니다. 기아에 왔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죠. 예, 또 두 분이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좋았을 것 같고요. 같이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조언이라도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워낙 뭐 경험도 많고 뭐 알아서 잘 하기도 하지만 일단 어린 선수들한테 본보기가 좀 많이 되라고 제가 강하게 그러니까, 어필을 했던 부분이라 제가 최영필 선수한테는 얘기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기아 때는 2016 시즌에 KBO 역대 최고령 세이브. 예. 그렇죠. 네, KT전 수원에서.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별로 뭐 가지고 있지 않았어 가지고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경기로만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는 605 대첩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삼성전 예. 대구에서 예. 삼성하고 제가 인연이 좀 데뷔 첫 승이 삼성전이고 첫 완투승도 삼성전이고 2014년도도 기억나세요? 제가 잠깐 기억나는 건 이제 어센시오가 무너지고 제가 연장까지 어서오십시오. 그 위기 상황에 올라가서 막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중간 개투 구원 다 때려박은 경기여가지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 기억 안 나고 어센시오 얘기하니까 네. 불펜에서 이제 마무리 투수로 나가야 되는데 네. 한번 거부한 적이 있어요. 마무리 나갈 상황에. 네. 그래서 전화는 오는데 안 나간다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갔죠. 선수가 아마도 그때 세이브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선수들은 비기고 있거나 한 점 지더라도 마무리 투수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용병들은 네. 그런 옵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세이브 상황이 아니니까 이 상황에 난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코치 못 해먹겠네. 아니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일단 전화 오면은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해야죠. 그날 그 선수단 낙하에서 제가 팔 뻔했습니다. 아니 분위기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쪽으로 또 얘기하면 안 돼. 어센시오는 어떤 선수였나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네. 선수. 아. 되게 센 척하는데 되게 소심한 선수. 2015년도 이제 일단 기아에 왔을 때 잘하기 시작했어요. 억대 연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고. 네. 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기아에 와서 하나 때 못한 FA를 41살에 한 거죠, 제가. 그 제가 41살에 기아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 계약이 늦어져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신고 선수로 등록이 됐잖아요. 그때는 신고 선수가 풀릴 수 있는 게 6월 1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5월 1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2달을 이제 2군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몸을 만들고 있었죠. 같이 이제 한평에서 같이 이제 우리 송 감독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어쨌든 1군
2군에 합류해서 첫 게임은 좀 기억이 나요. 제가 뭐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첫 게임 초구는 조금 그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렇지. 네. 처음이니까 이제. 그 첫 게임 초구 첫 타자 딱 풀리니까 그때부터 싹 이제 또 풀리더라고. 잘 풀려서 2015년도에 억대 연봉 받았을 때 네, 거기 예, 홍태 전선한테는 뭘 해주셨습니까? 제가 밥은 샀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15년도에 네. 저희 팀에 김선빈 선수와 안총 선수가 군대에 가 있어서 없었어요. 네. 그래서 타격이 엄청 약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양현종 선수가 어깨가 그때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발 나갈 때 마운드에서 피칭을 하면 캐치ャ 못 잡을 정도로 공을 하늘 높이 던지는 게 한 3-4개씩 있었어요. 그러면 마운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투수를 빨리 대기시켜놔요.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그때 현종이가 방어를 아마 1등을 했을 거예요. 올라가면 그때 공이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잘 못 치더라고 타자들이. 그때 방어를 1등 했어요. 근데 빠따를 너무 못 쳐가지고 점수가 많이 안 나. 그때 김기태 감독이 첫 해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16년도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최영필 전설은 좋았어요. 제가 보기엔. 예, 좋고 일단 기아에 있을 때 보면 앞에 이제 어떤 걸 하다 보면 최고령이라는 게 타이틀이 붙게 되잖아요. 그 시기에. 그렇죠. 예, 예. 개인적으로는 그 타이틀이 붙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의식 뭐 별로 전혀 뭐, 없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가지고 불펜을 쓰려면 영필로 쓰세요. 팬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보면은. 근데 본인이 이런 게 불려지고 있으면 어떠세요?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기분이 좋죠. 일단 저에 대한 신뢰도, 뭐 믿음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뭐 명언 제조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저희 표현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제 이게 모토가 올라가서 이제 쪽팔리지 말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선배가 된다라는 건 후배들한테 또 뭔가 얘기를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그 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래도 있다 보면 잔소리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뭐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지만 뭐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 역할은 또 그 역할일 수밖에 없고요. 네, 누군가가 또 이 친구는 조금만 더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정신줄을 살짝 놓는 모습 보이면 특히 이제 2군에서 올라온 애들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여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거라서 그렇지. 저는 시즌 초에 제 보직 받아놓고 시즌을 시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뭐 패전 처리로 시작을 했다가 필승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시즌을 만들어가는 게 저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잘 하시다가 2017년도에 우승도 할 수 있었는데.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1월 달에 네. 부산에 이제 경희대 전주훈련 또 같이 훈련하고 있을 때였는데 탈장이 왔어요. 병원을 가봤더니 충수형까지 같이 겹쳐 있어서 그 수술을 하죠. 예. 그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또 염증이 생겨서 다시 또 입원을 하고. 제가 시즌 끝나고 공을 한 달 이상 나본 적이 선수 생활하는 동안 15년 동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이제 한 달 이상 공을 못 잡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캐치볼을 시작하는데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스프링 캠프는 원래 이제 좀 빠져 있기도 했었고 김기태 감독님께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너는 알아서도 몸 잘 만드니까 너한테 시간 줄게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으셨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17년대 없었어 우승할 때? 그때 은퇴했잖아요. 아 그래? 그때 상황 아시잖아요. 기억이 그- 없는데. 기억이 그러고 이제 제가 2게임 뛰고 네. 이제 은퇴 결정을 했는데 네. 그 사실은 올라가서 1군에 합류해서 아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 게임이고 아니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놀 때가 됐구나라는 게 내 공이 마지막 게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NC전에 할 때 그때 그 용병 타자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제 주먹에 스플리터를 던졌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손에서. 그래서 그게 아마 머리 쪽에 맞았을 거예요. 그 공이 손에서 빠지는 거를 보고 좀 다 되지 않았나 스스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때도 옆에서 좀 이렇게 그때 아마 김윤동 선수가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영필 선수의 자리를 꿰찼죠. 저는 그 은퇴하는 선수들 은퇴 변으로 하는 얘기들 이제는 뭐 후배한테 뭐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는 반대거든요. 후배들이 선배들을 옷을 벗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좀 챙겨주시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대진 코치하고 용 코치님하고 좀 만류는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만류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즌 끝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우리 최전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예상했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시즌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버티고 있으면 어쨌든 또 한 평을 들어가야 될 것인데 또 누군가 거기서 그 자리에 어린 또. 친구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어서 굳이 거기 가서 제가 뭐 또 거의 내려놨는데 뭐 그 전처럼 열심히 운동을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는 뭐 그런 시간들이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스텝하고도 트러블이 좀 생길 수도 있고 한 평에 가면 코칭 스텝이 반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그런 나태함을 싫어합니다. 예. 그런 모습이 뭔가 이제 보여지는 안 걸 좋은 싫어하고. 모습들을 보여주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빨리 결정을 했죠. 그때 좀 조언을 해주지 그랬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이 좀 나는데 제가 좀 그때 바빴네요. 최전설이 없으니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빴어요. 최전설이 해줄 후배들한테 해줄 거를 안 해주니까 제가 그때 좀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승하지 않았나. 아또 이 얘기를 또 그런 식으로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우승한다는 게 있거든요. 태어난 다음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기분이 좀 약간 씁쓸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승 반지 하나 끼고 옷 벗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그렇죠. 너무 아쉬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쉬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은퇴 발표를 하고 그때 2차 드래프트가 있던 해여서 이제 북부리그 선수들 보러 이제 전력 분석원 역할을 좀 하다가 2군 시즌이 끝나고 한 평에 또 합류해서 코치 연수 비슷한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코치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가고 사실은 좀 구단하고 스텝에 요청을 좀 했었어요. 한국 시리즈 때는 좀 1군 선수단하고 좀 같이 움직이고 싶다 소원이었다. 그랬는데요. 그게 안 됐죠. 누구한테 요청했어? 뭐 2군 쪽에도 그때 정희열 감독님인가 그 매니저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감독님이 됐죠. 받아주실 만도 한데. 서운한 거 다 얘기해도 되죠. 네. 그 우승 결정 나고 네. 기념 모자, 기념 티셔츠 하나 갖고 싶다는 거 없다. 아 진짜? 못 받았어요. 다음에 저는- KT 코치 돼서 한 평에 이제 게임을 하러 갔는데 네. 전 직원들까지 다 입고 있더라고요. 저 되게 서운했어요. 아. 그거 하나. 우승 반지도 없어? 우승 반지도 못 받았죠. 약 올리세요? 저 3개 있거든요. 저도 2개는 있어요. 저 얄미운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러고 우승 그 배당금 보너스도 저만 못 받았어요. 어? 그때 방출된 선수들도 다 받았더라고요. 어? 조금씩이라도. 아 그래? 예. 제가 KT로 갔잖아요. 잘못했네. 네? 줬어야지. 그 혹시 본인이 받은 우승 뭐 기념품을 좀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처음. 괜찮습니다. 받았으면은- 그때 이미 삐졌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항상 되는데. 얘기하는데 이게 나이 먹고 삐지면 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죠. 네, 네. 네, 네. 저도 많이 이제- 남거든. 저도 그때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멀리서 아쉽다 이게 아니었네요. 거기에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뭐 네. 같이 저도 눈물 흘렸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TV로 보고 있는 들어보니까 게 좀 이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아니, 김기태 감독의 스타일이 무조건 해줄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안 됐을까요? 알아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최영필 선수를 많이 챙긴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그렇죠. 시즌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챙겨줬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본인은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이랬을까? 또한 지나간 일이라 별로 뭐 이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기태 감독님이 허락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겠네. 아니죠.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는 저는 아, 뭐 모르고. 직접 하셨으면 내가 봤을 때는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 좀 역할을 해주셨었어요. 몰랐다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뭐. 선수가 있어도 없어도 모르는데
동생 최용환 선수도 기아 출신인데 지금 뭐 하시나요? 하시면서. 지금 뭐 야구계에는 없고요. 뭐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거즈 옷을 두 가지를 입어본 혜태 지명이었으니까 그렇죠, 동생은 그렇죠, 맞아요. 혜태 기아. 가족들이 동생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야구를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야구에 몸담으신 거잖아요. 그랬죠. 예, 예. 자꾸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별로 지금은 다른 쪽에 계셔가지고. 예, 아들도 그렇고 뭐 동생도 그렇고 이제 이쪽이 없으니까. 네. 아니 진짜 비슷하네. 제 동생도 야구했었거든요. 동생 얘기해 주십시오. 동생이 동기예요. 이게 인연이 전 몰랐어요, 저. 아, 그래요? 오. 그만뒀으니까. 그러면 동생분은 어느 쪽에서? 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왜 그 빨리 그만?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좀 했는데 네네. 형이 이제 야구를 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게 좀 셈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야구를 자기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올해 성적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아직 이제 올해는 지금 전지훈련 중이고 작년. 네, 작년에 왕중왕전 참가를 해서 8강까지 들어갔고요. 오. 그 유리그 첫 대회 때 이제 조 2위를 해서 왕중왕전 16강전 시드를 미리 확보를 했던 거죠. 작년에 딱 거기까지. 올해도 그 정도 실력이면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원이 좀 굉장히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중왕전 그 토너먼트 대회 할 때도 첫 게임 하고 다음 날 바로 게임이라서 두 번째 게임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놓는 게임이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신입생들이 좀 많아져서 뎁스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수쿠나 이타도리님이 안녕하세요 홍우태 전선 질문이 올라와서 지금 바로 지금 급하게 합니다. 지금 이따가 아이디 좀 알려주십시오. 수쿠나 이타도리. 94년도 오비베어스 입단했을 당시에 오비는 혜태 비교가 안 됐지만 혜태 다음일 정도로 군기가 셌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요, 기억이 그렇게 없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술 회사라서 단합대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비베어스잖아요, 오비베어스. 네. 네, 저희는 물론 시즌 중에는 뭐 단합대회를 많이 하지 않지만 네. 시즌이 끝난과 동시에 강원도로 이제 놀러 가거든요. 어허. 네. 트렁크에 오비 맥주 싣고 예. 항상 오비 걸로 해가지고. 예. 개명대 선배이신 김상호, 김민호 선수가 잘해주셨습니까? 네, 엄청 잘해주셨죠. 엄청 잘해주셨어요. 네, 네. 오래간만에 선배님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아, 저 기아 코치할 때 김민호 코치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김태령 코치님도 계셨고 예. 그때 당시에 K대는 개명대였습니다. 기아에서. 김민호 코치님이 진짜 여기 와가지고 네.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지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김상호 선배님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한번 제가 찾아뵐 겁니다. 이분은 2017 시즌에 여름에 은퇴하신 게 너무나 슬펐어요. 갑작스럽기는 했었죠. 근데 사실은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사미장님이 영피롱 하나 시절 때 막내로 커피 타던 시절도 생각나네요. 그쵸? 짤도 있어? 유명한 짤이 있어요. 지금까지 커피 타던 제옆에 커피 타던 32살인가 33살의 윷놀이 중에 맨 막내. 만년필 말고 최영필 선수 팬입니다 하시면서 많이 들어오신다 지금. 최영필 선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고. 14년 6월에 오시자마자 기아 불펜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기억이 많이 남네요. 홍우태 감독님 하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점을 보시고 투수를 꼭 하라고 해주셨나요? 동주. 문동주. 네. 어떤 면을 보고? 기아에서 코치 2018년도 11월 달 계약 끝나고 이제 공백기가 있을 때 광주진흥고등학교 인스트럭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문동주 선수가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김윤식 선수가 있었고 네. 야수도 하고 투수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야수를 해? 너 무조건 투수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상 인터뷰 때마다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주가. 하나의 1차 지명 되고 나서 네. 부모님하고 같이 울산에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저 그때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MC가 됐어요. 네. 제가 궁금해서. 예. 아 진짜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예. 저나 뭐 우리 최영필 전설이나 네. 투수 출신이잖아요. 네. 아 그렇지. 네, 딱 보면 보이지. 보이는 거죠. 보이지. 예. 신체 조건도 좋고 일단 또 팔 스윙이 부드럽거든요. 당연히 그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봤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가 지금 잘 안착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좀 뿌듯하시겠어요. 계속 보고. 저 핸드폰에도 한국의 에이스라고 제가 저 크게 얘기해요. 항상 너는 메이저리그 갈 사람이니까. 아하. 근데 요즘 연락 잘 안 오더라고요. 동주야 연락해라. 우리 홍우태 전설이 한 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한 방 한 방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12월에 바쁜가 연락을 잘 안 오더라고요. 이광우 선수랑 홍우태 선수 포크볼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아 지금 얘기하면은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게임이 안 되죠. 아 그 선배님은 손가락을 찢었어요. 포크볼을 위해서. 네. 포크볼을 던지려고 손가락이 짧아서 네. 이 가운데를 찢어서 뭐 수술을 했던 게 한번 기사에 와. 있었어요. 다시 붙어갖고 좀 안 좋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아 제가 사실 이름이 홍우태인데 네. 제 닉네임이 홍포크예요. 그걸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누구는 그냥 돼지고기 파는 줄 알고. 예. 저라도- 포크에서 예. 보셨죠? 예. 은근히 녹화본 보시면 은근히 자랑할 거 다 하십니다. 디테일하게 자랑할 거 다 하시고. 예. 본명을 처음 알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아 영필 선수님 너무너무 반갑다고 주셨고, 제가 이런 적 있어요? 김규빈 PD님이 2014년 최영필 투수 소식 보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걸 보도한 적 있었나 2014년에? 하긴 저도 지금 거의 20년이 넘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20여 년 전부터 타이거즈를 취재를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제 이거 언제 만났지? 그러면서 막 어찌됐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있다는데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점수를 내도 이 점수를 지키지 못하는 기아 타이거즈 불펜진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장 최영필 선수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상목 선수가 90년대에는 강속구와 슬라이더로 윽박지르던 선수였는데 2000년대 부상 이후에 구속이 줄고 기교파에서 포크볼로 주로 던지게 되는데 혹시 홍우태 감독님이 그때 영향을 줬냐? 영향을 준 건 아닌데 네. 아마도 제 볼을 보고 좀 기가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영필 전설은 너무 제가 제가 너무 박절하게 넘어갔습니까? 최영필 전설은 왜 그 앞에 닉네임이 붙잖아요. 예. 현역 때 예. 어떤 닉네임이 가장 좋았습니까? 기억에 남는 닉네임이 있습니까? 뭐 하나 때 뭐 필사마 별명이 있었고 필사마는 왜 필사마였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글로브 사건 이후로 뭐 붙었다고들 하는데 네. 그리고 기아 와서는 이제 피롱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네. 이제 옹은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없어진 걸로 하고 네. 선수로 옹이었으니까 두 개 다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필사마 그거는 그 사건에 이렇게 관련된 그 타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기아에 예. 계신 수석 코치님이신데 예. 그 친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어. 눈치 없이 또 스타트 걸다가 저한테 네. 운동장에서 욕 한 번 먹고 다른 쪽에서 좀 화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가병 선수 말고 네. 당시에 다른 쪽에서 화가 났는데. 예, 누군가는 쿨하게 집어던졌다고 하는데 이제 글러브를 운동장에 패대기를 치고 네. 대구 시민구장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 날 김인식 감독님한테 욕 뒤지게 먹고 근데 또 마침 본의 아니게 또 그 시합 중간에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카메라가 잡을 게 없으니까 제 글러브를 계속 잡은 거예요. 글러브가 본의 아니게 30초 이상 클로즈업이 됐거든. 업체에서는 또 굉장히 좋아. 업체에서 좋아하고. 최 선수님 감사합니다. 연락 왔습니다. 실제로? 예. 패대기 얘기 사건 다들 막 웃으시면서 그때 글러브 A1 글러브였다고. 맞습니까? 지금 맞아요. 제가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 네. 제가 은퇴를 하고 그 해에 이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사실은
조금 영세한 업체였는데 글러브만 하는 데고 제가 20년 가까이 이 업체 글러브만 썼는데 이 의리를 지켜주려고 뭐 다른 쪽에 더 좋은 계약이 있는데도 포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뭐 제 선배들 후배들 엄청 폰 붙여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뭐 후배들 1년에 3-4명씩 이렇게 2-3개씩 이렇게 글러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 업체죠. 그런 업체가 잘 돼야 되는데. 네. 혹시 이효리 선수도 쓰나요? 의리하고는 저하고 안 닿아가지고 잘 아니, 지금 아까 이제 없어졌어요. 이 의리 때문에 네. 쓴다 해갖고 이런 아재 개그? 제가 네. 오늘 녹화가 좀 힘들었어요. 이 반응이 이게 나오네요. 리액션이 나오네 그래도. 저는 설마 그 얘기를 할 거라고는. 연배가 되신 거죠 다들. 홍포크 낙차가 어마어마했죠. 아시면서 본인의 낙차를 자랑해 주십시오. 투수들이 던지는 볼을 투수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죠. 본인이 던지고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건 잘못 던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때 제 신인 때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거든요. 포크볼이. 포수들이 여러 맞았습니다. 밑들이 안 들어가고 허벅지나. 워낙 공이 변화가 예, 심해서 예, 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벌써 30년 됐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마구인 포크볼을 아직까지 비기를 전수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필 뭐 이런다니까요? 최영필 전설은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제가 저 결혼식 이후로 30년 만에 메이크업을 지금 가볍게 했지만 처음 받아본 거라서 아까 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팬북 찍을 때 네. 하거든요. 네. 저도 결혼식 이후인지 알았더니 네. 팬북 찍을 때 화장하거든요. 그랬나요? 팬북 찍을 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이분은 홍은태 전설님 입단 동기 심정수 선수 썰. 혹시 심정수 선수와 친하셨습니까?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자, 패스. 대투수인 박철순, 장호연 선수를 신인 때 본 소감 말씀해 주세요. 박철수 선배님이 저하고 딱 15년 차이 나거든요. 네. 제가 신인 때 24살이니까 39살이었죠. 그때 밖에서만 봐왔던 어마어마한 분이 그렇지. 사인 같이- 받아봐야 되는데. 같이 같이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솔선수범하고 두 분 다 런닝을 빠지지 않고 뛰십니다. 네. 아까도 우리 최 전설이 얘기했지만 네. 투수들한테 런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야구를 오래 한다는 거를 저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은태 감독님 기아 코치 때 가장 애정이 갔던 선수가 있으시다면? 뭐 물론 다 애정이 갔지만 양현종 선수 아닐까요? 양현종 선수. 혹시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까? 윤동희. 윤동이도 네. 김윤동. 저도 지금 그렇지. 아마추어 지도자를 좀 오래 했거든요. 아마추어 10년 하고 기아 코치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제가 배웠던 것도 있지만 제 마인드 자체가 절대 혹사나 무리를 안 시켜요. 네. 근데 윤동이가 그때 좀 혹사 아닌 혹사를 좀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는 뭐 여기 계시지만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 생활 너무 짧아가지고 제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 그때 또 우승 또 주역이었고. 사랑의 김윤동 이렇게 우리 팬들도 기억나는 선수들 많습니다. 예, 아까운 선수들도 많고. 이분은 계속해서 이거는 오늘 게스트로 참석해주신 우리 신종길 전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어. 깜짝 놀라셨죠? 네, 옆으로 들어오세요. 인사하세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갑자기 신종길. 왜 여기 나오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태 전설분하고 이렇게 최영필 전설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가장 지금 최근에 운동을 하셨으니까 프로 1년차 때 유니폼 몇 개 받냐고. 정확하게 원정 2개, 홈 2개, 4벌 받죠. 네, 두 벌씩. 두 벌씩. 예. 바지는 더. 아니요, 정확하게 바지도 똑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바지는 더 봤지. 네.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난다고. 야수들은. 롯데스 때 그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인 때, 유니폼이 신인 때. 헤어지면 이제 다들 놀라셨어. 아니 신종길 갑자기 신종길 선수 나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네. 전설의 타이거즈 나오시고 나서 애정이 좀 있으시죠 이제? 네, 뭐 저는 거의 스텝이라고 생각하고. 동철주야 이렇게.
섭외도 하고 뭐 이렇게 항상 그렇죠. 알람도 설정하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있는 선수들한테도 자꾸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음. 홍보도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 두 전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포수. 저는 하나 때 신경현 선수. 김경현. 저는 지금 롯데 감독님이신 김태형 감독님. 사실 신인 때는 고개를 이렇게 사인 내면 고개를 이렇게 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게임 때마다 나가면 너가 던지고 싶은 거 다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독님도 롯데로 가실 때 전화 없으셨습니까? 저는 했죠. 저는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 감독님들하고 친하세요. 그리고 감독 물망에 올라간 분들하고 친하십니다. 예. 그리고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예. 영필홍님 현대 때 동기 누구셨냐고. 현대 때 지금 KT에서 코치하고 있는 최만호 코치. 최만호 코치. 예. 제가 1차 지명, 최만호 코치가 2차 1번. 저보다 계약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똑같네. 제가 2차 1번 받았거든요. 네네. 1차 지명이 그때 지금 SSG 갔나? 유택현 코치. 1차 지명인데 저보다 돈 더 못 받았어요. 최용필 선수 때를 많이 기억하시면서 남자 중에 남자였다. 강판 되는 길에 글러브를 던져도 기세가 있었고. 제가 그 글러브 던지는 그 사진이 찍힌 게 있어서 네네. 제자들한테 보여줍니다. 글러브를 던질 때도 기본기가 나온다. 진짜 자세. 자세 기본기가 이 몸이 부서져도 던지겠다 하고 하던 퍼스트 시즌의 패기가 있었다. 천지의 그 기백을 따를 자가 없었다. 대한남아의 기백. 그 용비어천가 그러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감독으로 가게 된 어떤 인연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셨냐고. 그 재작년에 시즌 중에 제가 이제 뭐 KT에 사표를 내고 움직였는데 관심은 있었어요 항상. 그때 있던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었는데 가슴이 아팠어. 좀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 좋은 선수들이. 홍태 전설께서는 울산공 감독을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제가 타이거즈 떠나고 울산공고에 갔는데 울산이 사실 야구 불모지거든요. 축구 도시예요, 축구 도시. 그렇죠. 울산의 야구팀이 초중고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큰 꿈을 가지고 갔어요. 울산의 야구에 좀 붐을 좀 일으켜 보자라고 했는데 상황도 좀 여의치 않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걸 토대로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절에 포크볼 잘 던지는 홍포크의 홍우태와 목포크의 이상목의 결의 차이는 뭡니까? 포크볼 저는 정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정통. 녹화불에도 제가 네, 정통이라 네. 했지만 이상목 선수 같은 경우는 직구 스피드도 빠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던지는 볼하고는 결이 좀 있죠. 요거는 제가 좀 표현을 해주면 네. 우리 홍전설님의 포크볼은 약간 너클볼에 가까운 그 무빙이 흔들림이 있는 무회전 포크볼. 상목이 형은 약간 회전이 들어가죠. 이전 시간에 지금 방송 나오고 있지만 홍우태 전설이 자기 포크볼 엄청 자랑했거든요. 진짜 좋으세요. 제가 선수 시절에 네. 불변 코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항상 전설이 뭐였냐면 네. 나는 내가 하나에서 정식적으로 내 베스트로 포크볼을 던져본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자랑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포크볼이 그만큼 던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네. 홍우태 선배님의 포크볼은 네. 무심해서 네.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오는 볼들이라 엄청 포수들이 바퀴가 이게 러커볼 같은 경우에는 네. 러커볼은 회전이 없는데 스피드가 늦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홍우태 선배님의 포크볼은 네. 빠른데 무심해서 떨어지니까 빠르다고요? 네. 본인 느렸다고. 그러니까 그 빠르다는 게 뭐냐면 러커볼에 이제 비교를 하면 이게 보통 무심이라고 하면 러커볼의 무심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기존적으로 포크볼이라고 하면 125는 던졌을 거예요. 125에서 이 무회전 볼에서 떨어지는 이 구종은 포수가 진짜 받기 힘들죠. 야, 홍태 전설 이 화면 보시면 엄청 뿌듯해하고 네. 자기 좀 알아달라고. 네. 사정입니다. 네. 네. 예. 손도 잘 키우셨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9년도에요. 개영철 투수 코치님이 하나에 이제 1군 계셨는데
포크로만 던지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구종은 던지지 말고 5선발로 낙점을 해주셨거든요. 네. 전지훈련 가가지고. 네네네. 근데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왜요? 어떻게 포크볼만 던져서 타자들하고 상대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코치님은 저보다 더 믿으신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좀 안 됐다 싶어서 변화를 좀 줬더니 그거에 좀 안 좋은 좀 기분이 드셨어요. 그때 당시 말을 안 들어. 내가 그거를 이렇게까지 예. 말을 해줬는데 예, 예. 왜 말을 안 듣고 당시 가장 잘해줬던 포수 뭐 아무래도 성우가 가장 뭐 많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네. 그 용환이 홍구는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할 때였고 일목이 잠깐 있었고 성우가 그래도 가장 많이 했었죠. 네. 또 이제 제 스타일을 알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배합을 제가 하는 스타일인데 거의 고개 흔들 일이 없죠. 이미 제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한화에서도 이범호 지금 감독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뭐 네.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범호가 2년 차 때부터 내가 하나에서 봤나? 범호가 힘들었던 시절도 봤고 범호가 커가는 모습도 봤고 감독님 하셔야죠. 감독님. 아, 이범호 감독님. 저도 감독이라 잘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좀 가긴 합니다 지금. 예, 믿음직해요. 일단 범호도 인내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잘 참고 그리고 주위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감독으로서 분명히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무슨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범호 감독이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잘 더 단단하게 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성적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용병 외국인 선수들 좀 복이라 그럴까 그 운이 좀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문제가 좀 많았고 헥터 이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로테이션 지켜주고 두 자리 승수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투수 2명만 받쳐준다고 하면 충분히 뭐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나 로페즈 막 이 정도급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펜 코치 아, 보시기에 저는 올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질문도 하고 싶었어요. 중간이나 아니면 마무리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한 점 차 승부나 이럴 때 좀 뒤집어지는 경우도 좀 예.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144게임을 치르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코칭 스텝이 잘 인내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뭐 일부러 뒤지고 싶어서 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범호 감독님이 저는 잘 버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구하는 게 현역에서 겹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었죠. 아들이 중학교 때였는데 네네. 제가 FA 1년 이제 미아 됐을 때 네네. 아들 종현이가 이제 중3 막 될 때였는데 그냥 단순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충분히 프로에 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친구도 어깨를 다쳤는데 그 해 중3 초에 제가 에이전트 보려고 미국에 일주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게임을 본 게 이 정도면 올해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미국을 들어가서 에이전트를 보고 에이전트가 거기서 게임하는 거 보더니 그냥 멕시코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아무 준비 없이 진짜 멕시코를 들어갔어요. 에이전트 보려고 그냥 짐 가볍게 싸가지고 일주일 코스로 LA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게임 하고 그냥 멕시코를 들어간 거예요. 깐쿤으로. 예전에 한화에서 같이 뛰었던 더클락, 더글클락, 네. 클락이 그 팀에 이제 들어와서 잠깐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들어와서 며칠 같이 생활하고 제가 한 20일 정도 있다가 테스트에 탈락을 하고 나왔죠. 1월 중순에. 근데 그 한 달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얘가 갑자기 공을 이상하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 한 달 사이에. 그때 어깨를 다친 것 같아요. 요놈이 표현을 많이 던져서 조금 무거워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검사 안 한 게 또 다행일 수도 있고 그때는 슬랩 판정 받으면 다 수술할 때였어요. 근데 슬랩 그 수술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깨는 아들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좀 버텨보려고 했고 근데 그게 이 친구한테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내 자식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뭐 같이 훈련을 해서 같이 예. 좀 비활동 기간에 뭐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저는 다들 중학교에 있을 때 그때 FA 미아 됐을 때 그 같은 중학교에서 제가 한 달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몸 만들고 했었고 거기 있는 이제 아이들도 좀 봐주고 나중에는 뭐 대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거기서 인스트럭터 생활할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나중에 또 뭐 비활동 기간에 항상 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아이는 지금 뭘 하고?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대학교 1년 더 했거든요. 네. 대학 생활을 5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몸이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일 잠깐 하다가 쉬었다가 군대 갔다 와서 KBO 심판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작년하고 올해 지금 연속 2년 이어서 지금 심판학교 이수 중에 있어요. 잘 되길 빌겠습니다. 꼭 잘 되길 빌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야구했는데 네. 몸은 메이저예요. 네. 190에 한 90kg 나가고 이랬거든요. 네.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네. 근데 제가 운동 그만하라 했어요. 왜요? 프로에 갈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류를 했죠. 그러니까 흔쾌히 네.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울산에서 돈가스집 합니다. 홍보해도 됩니까? 하세요. 하세요 빨리. 돈가스 어디입니까? 김자료코 울산 시청점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자, OX 게임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가운데로 세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언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로 다시 고등학교 예. 때로. 그때 대학이 아니고 프로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 얘기는 단골입니다. 근데 저희 때까지는 고졸 선수들 대우를 안 해줄 때여서 그땐 대학을 가야 된다고요. 대학을 가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게 모두의 꿈이기도 했었고 고졸 선수들은 억대 연봉을 안 줬어요. 근데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조금 싱싱했을 때 프로에 가서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쪽은 안 가본 길이고 이제 갔던 길에서는 아내분도 만나셨고 국가대표도 하셨고 후회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후회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잘 살아왔으니까. 예, 잘 살아왔으니까. 예.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저한테 먼저 물어봤으면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더하죠. 제가 3년 선배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를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저는 타자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타자를 했거나 오비에 다시 입단을 했으면 아마 김동주 두목검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루수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는 또 체격도 좀 있었어요. 예, 있었죠. 타자도 같이 겸을하셨습니까 그때? 지명 타자 제도가 없었어요. 저희 때 고등학교에. 대학 가서는 했는데 예. 저희 때는 투수가 다 4번 타자 치고 네. 있어요. 그렇죠. 타자도 소질이 좀 있으셨다는. 그럼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선수 중에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다시 돌아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투수는 본인이 선택하신 겁니까? 사실 대학교 때 팔꿈치 수술하면서 이제 공 던지기 전에 이제 빠따를 좀 쳤어요. 네네. 근데 이제 팔도 아프고 감독님한테 제가 타자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감독님께서 나는 너를 투수로 데려왔기 때문에 투수해라. 그리고 타자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투수를 하게 됐죠.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당시에 라이벌이 있었다. 하나, 둘, 셋. 같은 팀이든 타 팀이든. 라이벌이 없었다. 라이벌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네. 타자들이 제 공을 너무 좀 쉽게 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타이거즈 때만 선발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뒤에서 들은 얘기는 술자리에서 이종범 선배가 저희 선배 다른 오비 선수들하고 이제 술자리에 하고 있는데 선발 예고 아닐 때잖아요. 네. 내일 선발 누구냐 그러니까 홍우태입니다 그랬더니 나 더 마셔 이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발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음주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거 기억하고 계신 게 지금 마음에 상처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딱 임팩이 94년도라 94년도 거는 좀 기억을 합니다. 예. 라이벌은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없었다. 예. 저는 프로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제 노장진 선수 서로 뭐 랭킹 네가 1번이네 내가 1번이네 했던 시절이라서
저는 아니었는데 옆에서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을 좀 많이 했었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수 지도자 모두 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라면 다시 뛰고 싶다. 하나, 둘, 셋. 둘 다. 타이거즈에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광주에서 연고도 없는 저에게 큰 사랑을 팬들도 많이 주시고 선수들도 좋은 선수 만나서 우승도 하고 네. 그런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선수로? 네? 선수로? 코치로. 아니 코치뿐 아니라 뭐 전력 분석이나 뭐 스카우터나 뭐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아마추어에 지금 오래 있으니까 뭐 선수 잘하는 선수 뽑아올 수는 있으니까요. 네. 네. 한 번쯤은 하고 싶습니다. 선수로 이종범 선배와 뛰는 건 어떻습니까? 저한테 홈런을 제일 많이 쳤어요. 저기 지금 미국 가 있는 이종범 선배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미국 가기 전날 통화를 했거든요. 오. 네. 혹시 타이거즈 감독님 되실까봐. 그렇지. 네. 왜냐면 완전 그 물망에 다 올라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물망 오르기 전에 전화를 전화를 합니다. 받으셨어요? 아 통화. 전화가 나 내일- 엄청 와서 웬만하면 네, 받기 내일 쉽지가 않을 좀 건데. 각별하거든. 각별하거든. 아 제가 홈런을 많이 맞았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언젠가는 아마 타이거즈의 감독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한번. 그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네. 안 그래도 내일 미국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또 연락드리겠다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심 없이.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통화해서 말 안 했습니까? 그 얘기는 안 했죠. 아하. 그 얘기는 대놓고는 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아직. 아니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까먹으신 모양인데 아까 이범호 감독한테 얘기한 거하고 녹화 때 지금 완전히 지금 충돌을 합니다 진짜 이게. 그 물망에 오르셨던 분들한테 다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범호, 이종범 두 사람한테는 했다. 이범호 감독님한테는 카톡으로 고 그거. 네. 아니요 그냥 축하한다고만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예. 네. 원래 그런 연락은 좀 하거든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해서. 제가 항상 홍고 손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모시는데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우승을 위해서 제가 사심을 발휘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가야 우승할 기운이 좀 있거든요. 타이거즈 우승 원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승 기운이 있는 사람을 안에 들여야죠. 약간 지금 사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최영필 전설은 타이거즈에서 다시 뛰고 싶다. 이거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 뭐 얘기한 거지만 기아 4년은 저한테 제가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옷을 벗을 수 있게 만들어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41살짜리 선수를 어느 팀에서 이렇게 쉽게 받아주겠어요. 안 그러나 싶었어 내가. 항상 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팬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집은 이제 수원인데 수원에 가 있으면 예전 뭐 태평양 현대 팬들, SK 진짜 골수 팬들, SK 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에는 그냥 알아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천 쪽이 많죠 그쪽에. 네, 근데 딱 2014년도부터 쉬는 날 올라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뭐 맥주 한잔 먹으러 동네 집 앞에 이렇게 아파트 앞에 나가도 갑자기 서비스가 들어오고 그렇지. 타이거즈는 그런 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최영필이라는 이름을 더 넓게 뭐 이렇게 알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 아이들한테도 창피하지 않고 감사하고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기념품을 못 받은 거. 그거는 많이 삐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원했어요. 이 정도 되면 특별 제작 하나 해주시죠. 반지까지는 그런데 그 모자 티셔츠에서 정말 삐졌어요. 긴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조금 내려놓고 좀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팀 맡아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 뭐 제가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좀 예전 기억들을 좀 잊고 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종길이한테 좀 엮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전 기억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새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또 분위기도 편안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홍태 전설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섭외 왔을 때 타이거즈 내가 무슨 전설이야 선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신종길 전설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타이거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왔거든요. 네. 근데 같이 이제 최영필 전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진짜 좋은 자리였었고 전설 같지 않은 전설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필 전설이 영상 편지를 하나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옆에 있는 홍우태 전설 보면서 옆에 계신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듯. 이렇게 뻘쭘한 네, 상황을 꼭 네, 이렇게 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제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이제 됐죠? 예. 아 저도 저희 선수들을 네. 용인과학기술대에 많이 보내려고 하는 용인과학예술대학교. 용인과학예술대학교에 많이 보내려고 네. 특히 투수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저희 학교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도자 밑에 가서 배워야 어느 정도 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는데 아직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수들은 용인과학예술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019년도부터 감독을 하셨는데 아직도 한 명도 안 보내셨으면 아니 이거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용인과학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창단 이제 4년째 들어간 네. 거죠. 제가 재작년 6월달에 부임했으니까요. 이제 네. 입시를 2번 치렀는데 네네네. 네. 좀 너무 멀어요. 사실은 예. 울산하고 앞으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아니, 추천을 하는데 네. 안 가요.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투수들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면 안 될까요? 네. 분위기 지금까지 좋았는데. 최영필 전설은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했던 선수, 최선을 다한 그런 선수로 항상 팬들 기억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네. 우리 홍우태 전설은 타이거즈 팬들에게 타이거즈에서 선수는 하지 않았지만 코치로서 한국 시리즈의 우승도 맛보고 제가 봤을 때 올해나 내년 안에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 안 들어가면 못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유쾌한 여러분 유쾌한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함께 녹화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